민지용입니다. 오늘은 경복궁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복궁에 지금 현재 비가 오고 있기 때문에 서울에 경복궁을 직접 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글의 스트리트 뷰 기능을 이용해서 랜선 브이로그 지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일단 나와 있는 이곳은 광화문이죠. 광화문은 경복궁의 정문입니다. 보통 궁궐의 정문을 얘기할 때 우리는 남쪽 문을 보통 정문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광화문 같은 경우도 경복궁의 남쪽 대문, 그래서 이제 정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판을 먼저 보실게요. 현판에 광화문이라고 이제 적혀 있는데 저 현판은 오류가 있는 현판입니다. 원래 검은색 바탕에 금색 글씨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복원이 잘못돼서 지금 흰색 바탕에 검은 글씨로 되어 있죠. 교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경복궁 안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경복궁 안으로 들어왔고요. 경복궁은 조선시대 이제 조선의 법궁, 그러니까 왕들이 주로 머무는 궁궐을 법궁이라고 하는데 법궁 역할을 임진왜란까지 했었고, 임진왜란 때 안타깝게도 이제 왜군들이, 일본군들이 한양까지 들어오게 되면서 불에 타게 됩니다. 불에 타서 소실이 된 후에는 이제 창덕궁이 조선 후기에는 법궁 역할을 전궁 역할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고종의 아버지 흥선대원군 때 이르러서 큰 규모로 다시 복원이 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우리가 일제 시대를 거치면서 또 90% 이상이 훼손이 되었고 지금은 약 40~50% 복원이 된 상태입니다. 자, 광화문을 통해 오셨죠? 그러면 저쪽으로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화문에 대해서 특별한 점이 있는데 이 광화문 밑에 부분을 보시면 돌로 되어 있죠? 모든 서울의 5대 궁궐이라고 합니다.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경희궁, 덕수궁 이렇게 해서 5대 궁궐이라고 하는데 5대 궁궐의 정문 중에는 유일하게 광화문만이 기단 밑부분이 돌로 되어 있는 걸 아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산이 두 개가 보입니다. 이 두 개가 이 오른쪽에 있는 산은 이 산은 북악산이라고 해서 경복궁의 주산입니다. 배산임수라고 해서 앞에는 물이 흐르고 뒤에 산이 있는 것을 옛날부터 풍수지리적으로 좋은 지형이라고 여겼는데 그래서 뒤에 산이 있다 하는 부분에서 경복궁의 뒷산이 이제 북악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쪽에 보이시는 산이 인왕산입니다. 자, 이제 더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또 다른 문 앞에 와 있죠. 이 문은 흥례문이라고 하는 문입니다. 이게 복원된 지가 사실 오래되지 않았어요. 이 자리에 원래 우리가 잘 알고 있던 중앙정청사 조선총독부 건물이 있던 자리입니다. 근데 이제 김영삼 대통령 때 그걸 부시면서 이제 그 뒤로 복원이 된 거죠. 여러분이 여기 오실 때는 여기 표소가 있고 여기서 표를 사셔서 이제 흥례문으로 티켓 검사를 받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들어왔습니다. 또 문이 앞에 하나 더 보이고 양쪽에 이렇게 나무가 있는 이런 공간이 하나 보입니다. 이게 자세히 보시면 이 부분이 다리예요. 영재교라고 하는 다리이고 이 밑에 지금 원래 물이 흘렀어야 하는 겁니다. 이 물이 흐르는 부분을 금천이라고 하는데 금천은 모든 궁궐에 다 있습니다. 금천의 의미가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의미가 일단 먼저 궁궐은 보통 목조 건물로 되어 있죠. 그래서 화재가 나기 쉬운데 그래서 그 화재가 났을 때 소방수의 역할을 하기도 했었고 이제 배산임수라고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뒤엔 산이 있고 앞에 물을 흐르게 하기 위해서 또 물을 흘린 것도 있고 또 세 번째는 신하들이 궁궐에 입궁을 할 때 이렇게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죠. 잡생각이나. 그래서 이런 걸 흐르는 물에 흘려보내고 왕을 뵈러 와라라는 의미에서 있는 의미도 있었고 마지막 의미는 이제 경계의 의미였습니다. 이 기준으로 앞쪽은 백성의 공간, 이제 이 뒷부터는 진정한 왕의 공간인 궐이라고 해서 경계하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여기 이렇게 좀 이쪽으로 자세히 가시면 여기 잘 안 보일 테지만 여기 이 친구 있죠.
이 친구가 양 모서리에 이렇게 4개가 있고 철록이라고 해서 수호신입니다. 서수, 궁궐을 지키는 서수라고 하죠. 자, 앞으로 더 가겠습니다. 이 문이 이제 3개, 지금 여태까지 저희가 문을 2개를 보고 들어왔어요. 처음 광화문, 남흥래문,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근정문입니다. 저 이제 들어가면 실제로 근정전이라는 경복궁의 정전이 나오는데 왕이 계신 건물이죠. 그러니까 왕을 뵙기까지 이렇게 3개의 문을 거치는 걸 정식적인 절차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쪽도 문이 하나 있죠. 이쪽으로 가는 문은 이쪽을 통해서 가면 걸 내각사라고 하는 공간이 나오는데 이 다음 편에서 아마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 옆에 요만한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을 기별청이라고 하죠. 옛날 왜 이제 사극이나 이런 데 보면 한양에서 기별이 없느냐 하는 얘기도 나오고 우리가 왜 흔히 생활에서 간의 기별도 안 간다 하는 말을 쓰죠. 그 기별이 이 기별을 청에서 나온 말입니다. 기별청의 역할이 뭐였냐? 왕의 어명을 지방 곳곳, 전국 곳곳으로 퍼뜨리는 역할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한양에서 소식이 없느냐 해서 기별이 없느냐 이런 말이 나오게 된 겁니다. 자, 이제 근정문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를 보시면 문이 여기 3개가 있어요. 아까 광화문도 마찬가지고 흥례문도 마찬가지로 문이 3개가 있습니다. 가운데 문은 이제 왕의 문이죠. 가장 크고 넓고 가운데에 있어요. 그리고 양쪽은 문관과 무관들이 드나들던 문인데 이쪽 이 지금 제 기준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기준으로 오른쪽 즉 동쪽이 문관, 실질적으로 정책을 만들고 정치를 하던 신하들, 그리고 왼쪽 서쪽으로는 이 문은 이제 무관, 장수들이 드나드는 문이었습니다. 자, 들어가시기 전에 여기를 보면요. 이게 왕이 들어가는 문이라고 아까 설명드렸죠? 여기 근데 계단이 좀 특이합니다. 여기로 올라가야 됐을 건데 왜 여기가 이렇게 경사면으로 돼 있냐? 옆에 계단은 뭐냐? 하시면 이 양쪽 계단은 가마꾼들이 지나다니는 길이고 왕은 가마를 타고 저 경사면 위로 올라가는 구조였고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경사면 부분을 이 부분을 답도라고 부르게 됩니다. 답도에 문양이 새겨져 있어요. 이 문양은 봉황이라는 새의 문양입니다. 봉황은 상상 속의 동물이고 이제 왕이 정치를 잘해서 태평성대를 이루면 나타난다는 상상의 동물입니다. 새 모양을 하고 있어요. 이 근정문 앞에서는 왕의 즉위식이나 결혼식 등이 열렸습니다. 자, 이제 안으로 진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왔습니다. 웅장하죠? 굉장히. 이 건물을 정전이고 근정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앞에 마당이 넓게 있는데 이 마당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조정이라고 하는 마당이 이 마당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길이 이렇게 3갈래로 나 있죠? 아까 이 문과 마찬가지로 가운데 위로 솟아있는 그 길이 왕의 길 어도라고 하고 아까 말했듯이 동쪽은 문관, 서쪽은 무관이 다니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 지금 조정에 돌이 깔려 있는데 굉장히 울퉁불퉁하죠. 이 돌을 박석이라고 해서 얇은 박에 돌석자를 써서 박석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렇게 만드는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기술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먼저 햇빛이 한여름에 내리쬐면 신하들이 굉장히 눈이 아프겠죠. 그래서 햇빛이 반사될 때 난반사될 수 있도록 울퉁불퉁하게 만들었고 또 조선시대 신하들은 가죽신을 신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맨맨한 돌이면 굉장히 미끄러지기가 쉽겠죠. 그래서 좀 울퉁불퉁하게 만든 겁니다. 자, 그래서 좀 더 건물을 하고 가까운 쪽으로 가보면 이렇게 돌이 세워져 있어요. 비석 같은 게. 이거를 품계석이라고 하죠. 이 품계석 있잖아요. 이 품계석은 자신의 급에 맞는 신하들의 급에 맞는 비석을 세워서 정 1품부터 9품까지 이제 쫙 세워놓은 그런 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저쪽으로 좀 더 가실게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 잘 모르겠는데 좀 더 저쪽으로 가겠습니다. 벽에 좀 붙어볼게요. 여기서 북쪽을 바라보면 이렇게 단차가 있는 걸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옆에 통로각 쪽에 단차가 있습니다. 저 맨 끝쪽하고 저 맨 아래쪽하고
높이 차이가 약 1m 정도 나는데 그렇게 만든 이유가 자 비가 옵니다. 비가 오는데 여기가 평평해서 물이 고이면 안 되겠죠. 그래서 물은 항상 위에서 높은 데서 아래로 흐르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비가 내리면 쭉 물이 흘러 내려와서 저기에 고여서 없어지는 하수구로 내려가는 아주 현명한 시스템인데 이걸 비 오는 날 가보시면 잘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건물 위쪽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많이 왔네요. 어떻게 올라가지? 그 다음 이 고리를 좀 설명을 드리면 차일고리라고 해서 비가 오거나 햇빛이 심하게 내리쬐면 신하들이 서 있기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고리하고 이 위쪽에 비슷한 고리가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차일이라고 하는 천막을 쳐서 비하고 햇빛을 막아주는 역할로 쓴 것입니다. 자, 올라갈게요. 자, 계단으로 올라왔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이시면 요 밑에 단이 하나 있고 기단이 하나 있고 여기도 기단이 하나 있죠. 그래서 두 개의 기단이라고 하고 이 기단 자체를 월대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기를 하월대, 상월대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보통 행사를 하면 악공들, 악기 연주하는 사람들하고 여기 높은 왕족들이 앉아서 행사를 진행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이런 친구들이 많아요. 다 난간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동물들이 이제 12지신, 우리가 흔히 12띠라고 말하는 그 동물들하고 사방신 해서 각각 방위를 나타내는 신, 그러니까 남쪽은 주작, 북쪽은 현무 이런 식으로 해서 주작, 현무, 백호, 청룡 이렇게 해서 사방신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12지신 중에서 빠진 동물이 3개가 있어요. 개, 돼지는 천에서 빠졌다고, 궁궐에 놓기는 좀 천한 동물이라서 빠졌다고 하고, 용은 여기에 안 놔도 되는 게, 굳이 안 놔도 되는 게 이 건물 안에 있습니다. 용은 저 건물 천장에 있어요. 여기서 좀 뒤로 가볼게요. 우리가 온 대로 다시 좀 가면 여기서 이제 보이려나? 안 보이네요. 어떡하지? 자, 아까 있던 대로 다시 왔습니다. 현판이 보이시죠? 이 현판 읽으시면 근정전입니다. 근면하고 정치하라라는 뜻인데 정도전이 지은 이름입니다. 지금 제가 봤는데 내부는 아무래도 안 보일 것 같아요. 그죠? 내부는 아무래도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부 설명은 좀 생략을 하고 아니네요. 보이나요? 자세히는 안 보이구나. 좀 이쪽으로 가볼까요? 안 되겠다. 아쉽게도 내부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희미하게 약간 보이는 게 있어요. 이 천장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이 있다고 했죠? 지금 이게 용입니다. 위에 천장에 금색으로 된 용 2마리가 있고 여기 동그란 게 여의주입니다. 이 자세히 가서 보시면 사실 용 보실 때는 앞쪽 저쪽 창문보다 이 사이드 창문에 와서 보시는 게 더 잘 보여요. 이 용을 보시면 발톱이 7개입니다. 발톱이 7개인데 이 이유는 보통 조선, 그러니까 중국의 천자를 제외한 나머지 주변 국가, 뭐 조선이나 일본이나 몽골이나 이런 나라들의 왕은 4조, 발톱이니까 4개인 용을 왕의 상징으로 사용했고 7조룡, 5조룡이나 7조룡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천자만 사용한 것인데 이게 왜 7조룡이 붙어있냐? 원래는 저기 봉황이 있었어요. 근데 임진왜란 때 불타고 나서 흥선대원군 때 다시 복원을 해서 크게 지을 때 왕권을 높이기 위해서 중국의 천자와 같은 7조룡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자, 일로 가시면 여기 이 친구가 있어요. 이게 정이라는 물품인데 이 안에 향초를 피웁니다. 향초를 피워서 저 항아리 안에 넣게 되면 이제 연기가 쫙 피어오르겠죠. 그럼 저 밑에서 볼 때 아까 신하들이 서 있는 이 조정에서 볼 때는 이 연기가 마치 이제 구름을 연상시켜서 더 근정전을 근엄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었던 도구입니다.
아쉽게도 내부는 보지 못했어요. 내부는 보지 못했고, 그래서 일단 브이로그 1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브이로그는 근정전 뒤에 이제 여기 이 건물 사정전하고 저 옆에 수정전이라고 하는 건물을 볼 거고, 수정전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그 집현전이 있던 자리가 수정전이고, 이제 사정전은 편전이라고 하죠. 대통령으로 치면 이제 집무실의 역할을 하는 그런 건물들을 이제 우리가 다음 편에서 볼 겁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